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2.5%에서 2.7%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는 건데요. 국채 상환 한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추가로 낮춰 시중 자금 흐름에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했습니다. 금리 결정 뒤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에 대해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금리가 치솟고 성장이 곤두박질 쳤던 지난 1970년대 경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긴장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이 미국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4월 2일이 그동안 이 무역 상대국들의 약탈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국가별 관세율이 나올 것이고 이를 피하거나 낮추려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경제팀이 연이어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데 4월 2일이 관세 폭탄의 날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번 주 업계가 주목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는 예년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새로운 AI 칩 출시 로드맵이 공개됐지만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시장은 대신 젠슨 황 CEO의 입에 주목했는데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니다. AI 인프라 기업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특히 올해 AI에 필요한 컴퓨팅 연산량이 1년 전에 예측했던 것에 100배는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고성능 AI 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뛰어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잘하고 있다라고만 언급해 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길고 긴 협상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계적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러시아는 우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멈추기로 했는데 곧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부분 휴전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는 길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멀고도 또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톱 뉴스들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유지, 또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연사 예상도 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여파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또 나왔죠.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파월 의장이 사용한 이 transitory, 일시적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김성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놔뒀고 관심이 쏠렸던 점도표에도 변동이 일단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틀간의 FOMC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대로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도 3개월 전 예측했던 3.9%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2.4% GDP 성장률을 들면서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노동시장 상황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다만 물가에 대해선 관리 목표치인 2%에 미쳐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의 고민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미 연준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비해 0.4%포인트 낮은 1.7%로 내려 잡았습니다.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로 0.3%포인트 높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요. 특히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is high. 이런 불확실성 탓에 이번 성명에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파월 의장의 발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걱정은 되는데 아직은 기다릴 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물가 상승 흐름이 부분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 올해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트럼프 행정부는 1년의 관세 우려에 따른 시장 혼란이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가정도 이 같은 주장과 일부 결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관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갈지에 달려있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4.1%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깝게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요.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건 뭐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거 혹시 트럼프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은 높아졌지만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경제 심리가 가파르게 악화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경제 활동은 아직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과 고용 등의 지표가 견조한 만큼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further clarity and not in any hurry. 다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유지 결정에 대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옳은 일을 해라라면서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양적 긴축 속도 조절 결정도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연준은 4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들 모두 공감대를 가졌는데요. 연준은 국채의 만기 도래 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줄이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5월에도 600억 달러였던 상한 한도를 250억 달러로 축소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한 한도를 줄이면서 양적 긴축의 속도를 더 늦춘 겁니다. 과거의 양적 긴축은 증시 하락 같은 후폭풍을 남기기도 했는데 최근 부진한 증시 흐름과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선 간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일단 이번 연준 결정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비둘기파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의 시장 불안은 일부 달랬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언급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평가를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이체방크도 기자회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심리 지표에 대한 하방 위험을 인정했다고 분석했고요. 관세 영향에 등장한 일시적이란 표현에 과거 연준의 정책 실기가 다시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인플레이션이 처음 연준 목표치 2%를 넘어섰을 때 연준은 이를 일시적으로 평가하고 2022년에야 긴축에 나섰다가 물가 대응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 그룹은 관세에 의한 물가 영향에 일시적이란 단어가 재등장했다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파월 의장도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섣부른 경제 예측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이어갔는데요. 관세 충격이 본격할 때 다음 달부터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행로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소문난 잔치였던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서프라이즈에 중독된 시장의 갈증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깜짝 발표에는 시선이 가는 행사였는데요.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AI 칩 출시 로드맵이 나왔죠. 네,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와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는 올 하반기 출하 예정인데요. 젠슨 황 CEO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호퍼 칩을 사용할 때보다 최대 50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은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베라로 불리는 맞춤형 CPU와 새로운 GPU 루빈이 결합된 형태로 그간 ARM의 기술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난 첫 자체 개발 CPU입니다. 엔비디아는 루빈의 성능이 블랙웰의 3배에 달한다면서 이후 선보일 루빈 울트라는 14배로 크게 개선된다 덧붙였고요. 3년 뒤인 2028년에는 파이먼이라는 새로운 AI 칩을 내놓겠다 선언했습니다. 경년 주기로 한 해에는 새 칩셋을, 이듬해에는 HBM을 늘리는 전략으로 AI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엔비디아가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는 이런 선언이 나왔어요. 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를 AI 인프라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 결국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글로벌 AI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칩을 만들어 파는 건 옛날 얘기다. 현재 엔비디아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면서 글로벌 AI 공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새로운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신제품 출시 계획은 이미 언급이 됐었고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에 대한 설명 역시 기존에 알려진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은 데다 차세대 산업과 관련한 내용도 아직은 뜬구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건 의미가 있지만 왜 엔비디아 AI 칩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신을 줄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젠슨 황은 뭐 열심히 입을 열었잖아요. 네,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업계에선 고성능 GPU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었죠. 황 CEO는 달라진 이런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블랙웰과 루빈, 파이먼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AI 가속기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웃으며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과거 신제품을 선보일 때 높은 성능에만 집중해 발표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새로 나올 AI 칩의 성능을 설명할 때도 같은 기능 대비 비용은 블랙웰이 호퍼의 13%, 루빈은 3%에 불과하다 가성비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딥시크 쇼크와 관련해선 추론 모델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칩 수요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력 과시에 집중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앞서 전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했었는데 인프라 기업이라고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해 주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월가의 시선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시티그룹은 젠슨 황 CEO의 기저연설로 불안감이 해소됐다 평가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또 목표 주가를 163달러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애니메이션 이름에 빗대 언덕의 왕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여전히 AI 신드롬의 주역이라고 평가했고요. JP모건 역시 젠슨 황 CEO의 연설이 딥시크 충격을 털어버리는 데 도움이 됐다며 딥시크 같은 AI 모델 혁신이 복잡성을 높이고 관련 컴퓨팅 연산 능력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평가했습니다.
웨드부시 데나이브스도 엔비디아의 장기적 전망이 밝다면서 1년 내 주가 앞자리가 바뀔 것이라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행사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제시된 로봇공학이나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비전이 당장은 수익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중국발 딥시크 쇼크를 털어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최근 중국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레드테크로 불리는 이 기업들의 도약이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초 딥시크 등장 이후 이 중국에선 AI 관련 투자 열풍이 확산하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름을 받은 중국 빅테크들이 곳간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최근 공장 수준으로 AI 모델을 찍어내고 있고 이 바이두와 텐센트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도 엔비디아가 포함된 뉴욕 증시 자존심 매그니피센트 7 대신 중국의 패뷸러스 4, 이른바 팹4에 꽂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로 구성된 이들 팹4의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많게는 20% 넘게 올랐는데요. 덕분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항생 테크 지수는 30% 넘게 뛰었습니다. JP모건은 글로벌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MSCI 차이나 인덱스는 현재 예상 1년 수익의 13.38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20.72배로 거래되고 있는 S&P 500과 비교되고요. 리드레그 리포트 발행인인 마이클 게이드는 중국 시장이 앞으로 4년간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현재 중국 주식은 엄청난 과소 투자 상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젠슨 황 CEO로 돌아와서 양자 가속기를 만들겠다는 이 깜짝 발표를 내놨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좋게 20년은 걸릴 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꾸고 양자컴을 개발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하버드, MIT 등과 협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양자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쿠다 퀀텀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발전시키고 유용한 대규모 가속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겠다 말했는데요. 하버드대 양자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미카엘 루킨 교수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가속 양자와 전통적인 슈퍼컴퓨팅 기술이 마침내 양자 컴퓨팅을 현실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발언도 있었죠. 네,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 상당의 전자부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은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황 CEO는 미국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TSMC와 협력해왔다며 폭스콘, 위스트론과 같은 파트너들도 제조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빅테크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행사를 종합해보자면 기대가 워낙 컸던 터라 시장 반응이 다소 미온적이었을지 몰라도 엔비디아가 이제는 AI 반도체 선두를 넘어 AI 혁신을 이끌 인프라 기업으로 양자 컴퓨팅까지 손을 뻗는 일종의 선언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선웅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은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쏠렸습니다. 앞서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연준은 기준금리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유지했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도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들어보시죠. I do think with the arrival of the tariff inflation, further progress may be delayed. The SEP doesn't really show further downward progress on inflation this year, and that's really due to the tariffs coming in. So delayed, but if you look at our forecasts, we do see ourselves getting back into the low twos in 26 and then down to 2 by 27, of course, highly uncertain. So I see progress having been made toward that, and then progress in the future. I think that progress is probably delayed for the time being.
계속해서 파월 의장 못지않게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한 인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만나보시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무대 중앙에 오른 젠슨 황은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현재 인공지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황 CEO는 또 본격적인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platform shift from hand-coded software running on general-purpose computers to machine learning software running on accelerators and GPUs. This way of doing computation is at this point past this tipping point, and we are now seeing the inflection point happening, the inflection happening in the world's data center buildouts. The time for autonomous vehicles has arrived, and we're looking forward to building with GM AI in all three areas. AI for manufacturing, so they can revolutionize the way they manufacture. AI for enterprise, so they can revolutionize the way they work, design cars and simulate cars, and then also AI for in the car.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S&P 글로벌의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건 예비치인데요. 앞서 2월 제조업 PMI는 확정치가 52.7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확장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전달 52.9에서 51로 떨어졌지만 역시 확장세는 이어갔습니다. 국내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이 현재 110개에서 총 350개로 늘어납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 등도 추가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지표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집계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관건입니다. 먼저 주택 지표는 이번 주 나온 건설업체들의 3월 주택 시장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는 트럼프발 관세 여파가 관건입니다. 이미 2월 수치가 98.3으로 급락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더 나빠졌으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했던 수치가 최근 반등하는 추세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 2월엔 전국 안정 기대감에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요일부터는 또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개막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트럼프발 관세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관심인데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탄핵 정부까지 더해져서 2월엔 85.3을 기록했는데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85.3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월 기록한 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지표는 미국 기업들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 집계가 나오고요. 관심이 가는 행사도 하나 예정돼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울에서 AI 투어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인데 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이유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마이크를 잡기 때문입니다. MS의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목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2.3%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변동이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자, 함께 발표되는 4분기 개인 소비도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는 강력한 노동시장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 수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미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의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건 2월 수치인데요. 앞서 1월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PC가 관건인데 1월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로 역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특히 주목됐던 점은 12월 2.9%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보셔야 합니다. 2주 전에 나온 예비치가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관세로 꺾이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